한국인 10명 중 4명은 살면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어깨 회전 근개,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수술들 중 상당수가 사실 안 해도 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의사가 수술하자는데 안 해도 된다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병원이 돌아가니까 수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솔직히 말하면 업계에서는 절대 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거 알면 여러분이 수술 안 하거든요. 수술 안 하면 병원 매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바로 관절경 수술 얘기 나왔어요. 겁이 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결국 물리치료 3개월 받으시고 지금 잘 걸어 다니세요. 만약 그때 제가 없었으면 어머니는 전신 마취하고 무릎에 구멍 뚫리고 회복한다고 몇 주 고생하셨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수술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바닥에서 보고 들은 것들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수술들이 과잉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수술 권유받았을 때 호구 안 당하는 방법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질문, 이것만 알면 불필요한 수술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의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병원도 결국 사업체예요. 직원 월급 줘야 하고 임대료 내야 하고 장비 유지비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수술 치료랑 수술이랑 병원에 남는 돈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환자분이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하면 병원에 얼마가 남을까요? 한 번에 10,000원 남짓입니다. 근데 수술하면요, 수백만 원이에요. 똑같은 환자인데 치료 방법에 따라 병원 수익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병원 원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달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눈앞에 환자가 있어요. 물리치료 보내면 10,000원, 수술하면 500만 원. 물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양심적으로 판단하세요. 근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 심한 건요,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한테 수술 건수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수술 많이 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매한 케이스에서 좀 더 지켜보시죠가 아니라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로 기울어지기 쉬운 거죠. 물론 업계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의사들이 돈 때문에 수술하겠냐, 다 환자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도 나쁜 시스템 안에 있으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첫 번째, 허리 디스크 수술입니다. 허리 디스크. 이거 국민질환이죠? MRI 찍으면 성인 10명 중 7, 8명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디스크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가 저절로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시킨다고요. 실제로 해외 연구들 보면 디스크 환자들 그냥 뒀더니 1년 후에 절반 이상이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얘기 잘 안 해줘요. MRI 찍고 디스크 튀어나온 거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기 신경 누르고 있죠? 수술하셔야 해요. 라고 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눈앞에 사진 보이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그렇다고 모든 디스크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다거나 극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당연히 수술 고려해야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수술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두 번째, 무릎 관절경 수술입니다. 이건 진짜 레전드예요. 무릎 아프시다고 병원 가면 MRI 찍고 연골이 닳았네요, 관절경으로 다듬어 드릴게요 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수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002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랑 가짜 수술, 그러니까 그냥 마취만 하고 피부만 살짝 절개한 환자들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차이가 없었어요. 네, 진짜 수술이나 가짜 수술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개선 정도가 똑같았다고요. 이 연구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이라는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실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경우에 무릎 관절경 수술의 효과가 플라시보, 그러니까 위약 효과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술 받았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지 수술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월상 연골이 심하게 찢어졌다거나 관절 내에 유리체가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명확한 경우에는 관절경이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연골이 좀 닳았다는 이유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어깨 회전근가의 수술입니다. 어깨 아프셔서 병원 가면 회전근개가 파열됐네요 라는 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파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찢어졌으면 꿰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회전근가에 파열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50대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회전근가에 파열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닳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MRI에서 파열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부분 파열이나 작은 파열의 경우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MRI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안 꿰매면 더 찢어져요 라고 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목 디스크 수술입니다.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랑 비슷해요.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근데 목은 허리보다 수술이 더 무서우시잖아요. 경추, 목뼈 옆에 중요한 신경들이 다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더 쉽게 겁을 먹으세요. 목 디스크 방치하면 전신마비 올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덜컥 수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목 디스크도 심한 경우, 그러니까 손에 힘이 빠진다거나 보행장애가 온다거나 하면 빨리 수술해야 해요. 근데 단순히 목이 아프고 팔이 좀 저리다 정도면 대부분 보존 치료로 좋아져요. 앞에 말씀드린 건 배경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할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 권유받았을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 바로 수술하시죠 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진짜 급한 수술이 아닌 이상 양심적인 의사는 바로 수술하자고 안 해요. 일단 약 드시면서 지켜보시고 안 나으시면 그때 수술 고려하시죠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첫 진료에서 MRI 한 번 찍고 바로 수술 날짜 잡으시죠 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특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형외과 질환에서 이러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수술 치료 옵션을 설명 안 해주면 의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형외과 질환 중 상당수는 비수술 치료로도 좋아져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이런 옵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수술 얘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치료 보내면 10,000원, 수술하면 500만 원. 뭘 권하고 싶겠어요? 물론 비수술 치료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런 옵션도 있는데 선생님 경우에는 이래서 수술이 났습니다 라고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세컨드 오피니언을 꺼리면 의심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의사 반응을 잘 보세요. 자신 있는 의사는 그러세요. 다른 데서 봐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근데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지금 안 하면 더 나빠져요. 시간 없어요 라고 압박하면 뭔가 찜찜한 거죠. 세컨드 오피니언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걸 불편해하는 의사는 솔직히 좀 의심해봐야 해요. 네 번째, 협박성 멘트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지금 수술 안 하면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해요. 이거 방치하면 마비 와요. 한 달 안에 안 하면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누구나 무섭죠. 근데요, 진짜 그렇게 급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형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며칠, 몇 주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협박성 멘트로 환자를 겁주는 건요, 냉정하게 말하면 환자가 다른 데 가기 전에 여기서 수술시키려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로 급한 경우도 있으니까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딱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수술 권유받으셨을 때 이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비수술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핵심이에요. 의사가 수술 권유했을 때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로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양심적인 의사라면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선생님 경우에는 이래서 수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 못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런 거 소용없어요, 수술하셔야 해요 라고만 하면 다른 병원 가보세요. 질문 둘, 수술 안 하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만약에 수술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더 나빠지나요? 아니면 좋아질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을 하면요, 의사가 솔직하게 예후를 설명해 줘야 해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요. 근데 그냥 안 하면 큰일 나요 라고만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큰일인지 물어보세요. 제대로 설명 못하면 그건 그냥 겁주는 거예요. 질문 셋,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세컨드 오피니언, 이거 꼭 받으세요. 특히 큰 수술일수록요. 선생님, 수술이 큰 결정이라서요.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 전혀 실례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좋은 의사는 오히려 권장해요. 그러세요.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요. 근데 불편해하거나 막으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세컨드 오피니언, 어디서 받느냐?
동네 정형외과에서 수술하라고 했으면 대학병원 교수님 외래 한번 가보세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수술 안 해도 월급 나와요. 수술 건수에 대한 압박이 개인 병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대학병원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수술해야 돈 버는 구조에서는 조금 자유롭다는 거죠. 예약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몇 주 기다려서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급하게 잘못된 수술 받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미 수술 받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필요한 수술이었다? 이런 경우 진료 기록돼서 다른 전문의한테 검토받아 보세요. 명백하게 과잉 진료였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수술 중 상당수는 안 해도 되는 수술입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경, 어깨 회전 근가에, 목 디스크 이런 수술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비수술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MRI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찢어졌어요, 여기 튀어나왔어요 하면 무서워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병원도 사업체니까 수술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딱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비수술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수술 안 하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불필요한 수술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수술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수술 받고 회복한다고 몇 달 고생하시는 거. 심지어 수술 후에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 혼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다음에 수술 권유 받으시면 무조건 네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의심하세요. 세컨드 오피니언 받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의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안 당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들. 이거 모르면 진짜 호구되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 가져올게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